자, 함수의 그래프 파트. 자,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 부분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총합으로 우리가 다 동원해 가지고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그리려고 그러면 뭘 고려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새로 배우는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우리 이전에 다른 과목에서도 배웠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에 대한 총집합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먼저 정의역과 치역, 정의역과 치역에서 중요한 부분 이거겠죠, 그죠? 정의역과 치역, 정의역이 일단 중요합니다. 치역도 우리 확인해야 되지만 정의역에서 중요한 거는 될 수 없는 값, 그 될 수 없는 값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수직정근선이 생겨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fx 이꼴 x-1분의 1. 여기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값이 x가 1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x가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뭡니까? x 이꼴 1이 수직정근선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1, 여기 1이에요. 그런데 그림은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값이 절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끝까지 이렇게 가까이 가지만 결국에는 가까이 가지만 그 값이 되지는 못하고 어떻습니까? 최대로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림이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정의역에 따라 가지고 수직 정근선이 생기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와 극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증가하고 어떻게 감소하고 하는 거가 전체 그래프 개형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때 이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 개형을 우리 확정하는데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얼마만큼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내려오는 건지, 그거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봐야 됩니다. 그죠? 이때 우리는 도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죠. 미분 가능한 함수의 경우에 대부분 우리 미분 가능한 함수를 주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걸 그림을 전체적으로 개형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한 다음에는 좌표계에다 올려야 되죠. 좌표계에다 올리면 좌표계의 어느 지점쯤에 올려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극대값과 극소값이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게 기준이 돼요. 근데 그 다음은 뭐냐면 좌표축하고의 교점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y절편, x절편. 왜 x절편하고 y절편이라고 안 쓰고 y절편, x절편 쓸까요? 우리가 주로 그래프가 함수식이 y 이꼴 뭐시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y절편 구하기가 용이합니다. x에다 0 넣으면 되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x가 0이 되는 게 정의역이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고요. y절편이 없는 겁니다. y절편을 구하기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y절편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y절편, x절편 생각하고요. 그 다음이 대칭성과 주기성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일정 범위 내에 이 그림을 생각하는데 x의 범위, 근데 그것이 반복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릴 때 이게 y축 대칭이네?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 딱 대칭시키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랑 주기성, sin x 함수 같은 경우, 사인 함수, 상가함수 같은 경우에 주기성이라든지 식 자체가 주기성을 가지고 제시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러면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건 주로 식의 형태에서 많이 드러나요. 대칭성과 주기성은. 오케이? 우리 x 이퀄 a의 선대칭, a, b에서의 점대칭, 이런 식들이 있죠? 이 식들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공통수학에서 공통수학 2에서 우리 대칭 이동하고 이제 평행 이동하고 할 때 그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일부 배우긴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게 확장이 되죠. 또 수능 대비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더 수능에서 보통 실전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 대칭성 부분이 임의의 선에 대한 선대칭하고 임의의 점에 대한 점대칭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 식은 머릿속에 넣어야 되지만 원리는 이미 1학년 때 다 배우는 거예요. 그 원리는 1학년 때 다 배웁니다. 자, 이제 그게 식에서 드러나는 거고요. 주기성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주기성은 함수 자체가 주기성을 갖는 함수, 상가함수죠. 아니면 어떻게 나옵니까? fx 플러스 p 이퀄 fx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그죠? 그때는 주기성을 갖죠. P가 꼭 주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건 확인해야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주기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주기성에 대한 부분은 식의 형태에서 많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선의 오목과 볼록 그리고 변곡점. 이 부분은 이계도함수를 통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구하죠. 그죠? 되게 이계도함수가 도함수 이계도함수를 가지는 함수를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도함수가 존재하나?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나? 요것도 이러면 조금 이제 좀 심한 문제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이계도함수가 있는 상태에서 변곡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오목과 볼록이 어떻다, 변곡점이 어떻다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이 함수값이 어딘가로 어떤 값으로 수렴하느냐 수렴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또 중요하다. 그에 따라서 수평점근선 이게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 잘 아는 예가 y = 2x승 같은 경우 있죠. 2x승 그래프 어떻게 나와요? 2x승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2가 1보다 크다 보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게 되면 y가 어디로 갑니까? y는 0으로 가죠. 정확히 0 플러스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수평점근선이 됩니다.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는요.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는 y가 어디로 갑니까? y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는 괜찮은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 0으로 간다라는 거,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 수렴하는 그 값에 따라서 점근선, 수평점근선이 뭐가 생긴다고요? y = 0. 자, 이거는 수렴하는 값에 맞춰가지고 뭐가 된다고? 수평점근선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역에서의 수직점근선, 그리고 함수값에 대해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보냈을 때의 어떤 값으로 이제 그 수렴하는 경우 수평점근선이 나온다라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어요. 완벽히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정에서 요구하는 건 완벽히 다 커버 가능해요. 자, 그러면 함수 그래프 문제가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서 뭔가를 파악하고 이제 필요한 거를 조건을 찾고 성질을 찾고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지금 이 6개의 성질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찾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제에서 요구되는 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되는 어떤 찾아야 되는 것들이 이 6가지 성질 중에서 뭐와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예. 문제를 풀 때 그걸 알아야 돼요. 방금 내가 얘기한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 문제에서 이런 값을 묻는구나. 요런 성질을 묻는구나 하면, 그래프 그려야 되는 내용들 중에서 요거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6개를 매번 다 하는 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 문제에서 필요한 것만 딱 우리가 추려가지고, 하면 되고, 그거를 문제를 풀면서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fx = x분의 ln x의 제곱, 요 위에 있는 그 제곱입니다. 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은 정의역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분수식인데다가 로그까지 있잖아요. 로그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진수 조건, 및 조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정의역이에요. 정의역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분자에 있는 로그의 관점에서 보면 x제곱이 0보다 커야 하고요. 분모에 있는 x 관점에서 보면 이게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두 개가 그리고 조건이죠. 둘 다 만족이 돼야 됩니다. x가 0만 아니면 되죠. 음수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x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도함수입니다. 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f'x. 도함수 얘기를 해주려고 하면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 x제곱 부분이에요. fx를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fx를 어떻게 해주냐면 2를 내리겠습니다. 2를 내리면 x분의 2 내려오고 ln 하고 여기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씌워줘야 합니다. 왜요? 절대값을 안 씌우면 x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x가 음수인 경우에도 x제곱이기 때문에 다 정의역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음수일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음수일 경우가 만족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x가 아니라 절대값 x를 넣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절대값 x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식을 좀 바꿔 놓으면 훨씬 이제 미분하기가 더 편하죠. 그럼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몫의 미분법 써야 되겠죠. 그죠? 쭉 선을 긋고 x제곱분의, 자, 분자부터 먼저 미분하겠습니다. 분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ln 절대값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분모를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빼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분모를 미분하면 1이 되기 때문에 분자가 그대로 이쪽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왔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여기 정리를 해주게 되면 여기 지금 이렇게 약분돼서 요건 없어질 거고요. 그럼 2로 좀 묶어낼 수 있겠습니다. 맞죠? 정리를 하면 x제곱분의 2로 묶어내고 1-ln 절대값 x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f'x가 0이 되는 x값을 찾으려고 해요. 그럼 뭘 구하면 됩니까? 1-ln 절대값 x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절대값 x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절대값 x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도함수에 대한 걸 우리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도함수에 대한 얘기, 그리고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게 극대극소 후보점이 되는 거죠. 그죠? 후보의 값, 후보의 x값. 그죠? 다음에 x절편, y절편 얘기를 해볼까요? 자, y절편 그리고 x절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y절편, x절편 어떻게 되나요? x 0 넣을 수 없죠? 그러면 x 0 넣을 수 없다는 얘기는 y절편 없다는 얘기입니다. x절편은요? x절편은 이렇게 되는 거죠. x절편 x분의 ln x제곱이 뭐가 되는 겁니까? x분의 ln x제곱이 이게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x가 0 되지 않기 때문에 ln x제곱이 0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이것은 x제곱이 뭐가 됩니까?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게 x절편이죠. 되겠습니까? x절편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해볼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계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계도함수. 자, 이계도함수. 자, 이계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 f'(x) 이걸 구해야 되겠죠. f'(x는 어떻게 합니까? f'(x는 f'x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더 미분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하면 이렇게 선을 쭉 긋고 난 다음에 x제곱의 제곱이니까 x4승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일이 뭔가요?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일은 분자를 미분하는 겁니다. 분자 미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2, 1, 이거 날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거 그대로 살아있을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건데 ln 절대값 x가 x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뭘 해주면 됩니까?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일이 분모를 곱하는 겁니다. x제곱 분모를 곱했습니다. 그 다음에 빼기 이렇게 되죠. 빼기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일이 뭐냐면 분모를 미분해 줍니다. 맞죠? 분모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뭐가 남냐면 2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를 곱해주죠. 그죠? 2에 1-ln 절대값 x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x 여기 분수식에서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2x만 남겠죠. 근데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약분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약분해주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는 3승이 되겠네요. 맞죠? 그런 다음에 얘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가고요. x 3승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요걸 마이너스 1로 묶어 볼게요. 마이너스 1로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좀 안 좋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부호를 이렇게 좀 바꿔 볼까요? 부호를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를 안쪽으로 넣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2로만 묶어내 보겠습니다. 2로만 묶어내 보면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면 플러스 lnx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2가 있군요. 2를 묶어내면 2가 그대로 또 하나 살아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만 묶어낸다는 뜻입니다. 얘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2lnx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안쪽으로 들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그대로 있는 거니까 2로만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f'(x가 0이 되는 x값을 찾으려고 하면 어떤 걸 찾으면 되느냐 하면, 자, 2ln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0인 걸 찾아야 되고요. 그것은 ln 절대값 x가 2분의 3인 걸 찾아야 되고요. 절대값 x가 2의 2분의 3승인 걸 찾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x가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2의 2분의 3승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녀석이 변곡점의 후보점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구한 거 있잖아요. 요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진감표를 그린 다음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한 걸 정리해 봤고, 그 다음에 증감표 그리는 거랑 그래프 그리는 준비를 여기다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부터 다시 보면 x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 x절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f'x가 0이 되는 후보점은 식은 이렇게 나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지금 0이 된다는 건 확인이 됐고요. f'x는 이렇게 식이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2의 2분의 3승에서 0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고요. 그 부분들을 지금 쭉 표로 지금 그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2의 2분의 3승 마이너스 2, 0일 때는 어떻습니까? 표기를 하는 게 좋죠. 여기도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 그리고 2의 2분의 3승 해놓고 각각 f'x가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0이 되기 때문에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2의 2분의 3승 그리고 2의 2분의 3승에서 0이기 때문에 표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호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f'x 부호부터 조사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부호,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의 부호는 어떻게 해주냐면 마이너스 2에, 이 작아야 되니까 절대값이 커야 되겠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해버리면, 자, x제곱은 양수죠, 어차피.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해버리면 여기서 그냥 2의 제곱이 나오겠죠. 여기 그냥 2의 제곱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양수예요. 0보다 큽니다. 그리고 2의 마이너스 2승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2의 마이너스 2승을 넣으면 이거 그냥 ln의 2의 제곱 되죠. 부호가 없어지고요.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2가 됩니다. 그죠? 그럼 1-2가 돼요. 그러면 음수죠. 그럼 얘가 다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긴 다 음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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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는 좀 큰 값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적당히 이게 2가 2.718이기 때문에 2.7로 본다면 마이너스 2.7보다는 살짝 큰 값, 0보다는 작은 값을 고르면 되겠죠. 마이너스 1 골라도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을 골라버리면 이 표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부분을 지우고요. 자, 여기 부분 지우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 보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을 넣어 보면은 이거 0 되죠. 왜냐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절대값이 x이기 때문에 1 되고 ln 1은 0이잖아요. 그러면 1 빼기 0이니까 양수죠. 맞죠? 얘는 당연히 양수가 될 거고요. 제곱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플러스예요. 여기 플러스고요. 여기도 플러스입니다. 여기 때는 값이 없으니까 표기해 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2보다 큰 경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2의 제곱을 넣어보면 되고요. 2의 제곱을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넣은 경우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음수가 되죠. 얘는 양수되고 얘는 2가 나오면 1보다는 큰 값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1 빼기 큰 값이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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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자, 우리가 여기 확인한 거는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이 녀석이 변하는구나.
값이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감소하고 증가하는 이런 형태니까, 감소하고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아,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일단은 이렇게 되고요. F 더블 프라임 X 변곡점 후보까지도 한번 보고, 최종적으로 우리 어떤 공률을, 어떤 오목성에 대한, 볼록성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서 극대극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볼 부분은 이거예요. 마이너스 2의 2분의 3승보다도 작은 값을 어디 집어넣습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요거보다 좀 작은 값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2의 1.5승이죠. 그러면 역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승 정도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괜찮겠죠, 그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집어넣으면은, 이 그냥 ln 2의 제곱이 나오게 될 거고, 자, 그럼 ln 2의 제곱이 나오게 되면, 요거 2가 나올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2가 되고, 그러면 이게 1이 되겠죠. 양수죠. 자, 이게 양수다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밑에 x 3승이 있어요. 위에 거는 양수야. 근데 아래 거는 음수를 3승하면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 음수예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쵸? 요거 지우고 표기를 해볼게요. 얘가 음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 영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2 넣어보면 되죠.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요. 여기 범위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가 그냥 1입니다. 그죠? 그럼 2 마이너스 3이 돼서 음수예요. 근데, 마이너스를 세제곱하면 음수죠. 음수분의 음수가 되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여기 플러스예요.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 좋은데요. 0일 때는 없고요. 여기도 플러스일까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걸 하면서 우리가 경험을 이 케이스를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분자에 대한 계산만으로 끝나지 않구나. 분자의 계산은 0보다 작은 값이든 큰 값이든 절대값이 영향을 주겠지만, 분모에 있는 x 3승 때문에 어때요? 이 부호가, 이게 x값 자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이 분모의 부호에 영향을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2를 넣어 봐야 됩니다. 1을 넣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 2-3이 나오기 때문에 분자가 음수예요. 근데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양수를 3승했으니까 양수가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음수죠. 양수분의 음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에 또 음수예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또 2의 제곱을 넣어보면 되죠. 2의 제곱을 넣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을 넣어버리게 되면, 여기 2의 제곱을 넣어버리면 이거 2 곱하기 2가 되죠. 2가 내려올 거니까 2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그럼 양수입니다. 그리고 원래 양수를 세제곱했으니까 양수겠죠. 양수분의 양수예요. 여기 플러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감에 대한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얘기해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그러니까 f'x에서 마이너스 2에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얘는 극값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얘도 극값이에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극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극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요 f'x의 0인 지점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서 f''x요. 미안합니다. f'x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변곡점 맞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변곡점이고요. 변곡점. 그 다음에 여기가 극소점이 되는 거죠. 소점. 극소값 되는 거고, 여기는 극대값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변곡점이 돼요. 변곡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할 부분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각각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여기 지금 증가 감소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해봅니다. 감소를 하는데 아래로 볼록해야 돼요? 위로 볼록해야 돼요? f''x가 음수라는 건 어떻습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는 방향은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이죠. 왜? 양수에서 0에서 음수로 가니까. 그래서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감소하는 거니까요. 근데 요
그 다음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 변곡점을 지난 다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감소하는데 이제는 F 더블 프라임 X의 부호가 양수라는 것은 접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아래로 볼록한 방향으로 감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서는요, 증가해야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도 증가하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전히 아래로 볼록한 걸 유지하면서 증가하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0과 2 사이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할수록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게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경우 어떻습니까? 얘는 감소해야 되죠. 여기서는 감소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소하고 있습니까?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도록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위로 볼록해야 되는 거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고요. 변곡점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변곡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바뀔 거라는 거. 위로 볼록이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바뀔 거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감소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방향 어떤 방향이요? 아래로 볼록해야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0에서 양수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됐고요. 자, 변곡점하고 극소값, 극대값, 변곡점의 값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변곡점의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하면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대입해주고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거든요. 대입을 해준 값에 대해서 이제 여기다 최종적으로 값을 쓰겠습니다. 여기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2의 2분의 3승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극소값에 대해서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2가 나오게 되고요. 극대값에 대해서 해보게 되면 2분의 2가 나오게 되고요. 변곡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변곡점은 2의 2분의 3승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는데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우리가 좀 얘기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 오거든요. 요렇게 오고 요렇게 가는데 다른 파트들은 괜찮은데 지금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점근선이잖아요. 수직 점근선이 생겼어요. 수직 점근선과 수평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수직 점근선, 수평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극한을 구해봐야 되는데 어떤 극한을 구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의 극한하고 0에서도 마찬가지로 0에서도 그 0의 좌극한 0의 우극한을 구해봐야 돼요. 그게 지금 절대값 기호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절대값 기호가 있다는 게 요거를 절대값 기호를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아까 여기 지금 표기한 내용이 어떤 게 있었냐? 자, 요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fx를 x분의 2ln 절대값 x로 바꿀 수 있다. 이게 했습니다. 그죠? 얘의 극한에 대해서 식을 요걸 가지고 극한을 얘기를 해볼게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해볼게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서 x분의 2의 ln 절대값 x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면 일단은 치환해 줍니다. 즉 t를 마이너스 x로 둬요. 그럼 x가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가냐면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되죠.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되고 그러면 x 이꼴 마이너스 t가 되죠. 마이너스 t분의 2의 ln 그리고 절대값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의 ln t 밑에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빼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마이너스 하고 t분의 2의 ln 절대값 t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플러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절대값 필요 없죠. 절대값 필요 없이 그냥 t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t분의 ln t가 어디로 갑니까? t분의 ln t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y 꼴 t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y 꼴 ln t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되죠. 그러면은 이 녀석이 누가 더 빨리 증가를 하느냐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증가하는 속도가 누가 더 빠르냐 하면 y 꼴 t가 더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요. 자, 증가하는 속도가 얘 녀석은 여기서 이렇게 되고 얘는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가하는 속도 점점 차이가 나죠, 그죠?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차이가 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른 녀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증가하는 속도가 느린 녀석은 상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녀석이 0으로 갑니다. 왜? 얘가 더 빨리 증가하고 얘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한대분, 증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속도가 낮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상수랑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얘가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은 0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런데 0인데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이게 음수가 있기 때문에 0보다 작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음수로 가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밑에다가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극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여기서 알아낸 게 뭐냐면, 이 fx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fx가, 자, 0의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맞겠죠, 그죠? 요 결과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의 식을 써놨습니다.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절대값이 필요가 없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의 ln x가 됩니다. 그냥 2의 ln x가 됩니다. 근데 요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x가 훨씬 더 빨리 증가한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결과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이 0으로 가는데 0 플러스로 가겠죠. 플러스 무한대니까요. 그럼 여기다 우리가 또 쓸 수 있겠습니다.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fx는 어디로 간다고? fx는 0의 플러스로 가게 된다고. 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0의 우극한 자극한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 0의 자극한으로 갈 때의 식을 써놨습니다. 0의 자극한이기 때문에 아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와 똑같이 이거는 이제 음수이기 때문에 이제 t 이퀄 마이너스 x로 치환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가는 거죠. x가 0 마이너스로 0의 자극한이면 t는 0에서 우극한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t분의 2의 ln 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t는 뭐가 돼요? 그냥 절대값 t가 되는데 t가 양수니까 ln t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해보면 어떻게 이것도 분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잘 보세요. 2 곱하기 1 앞으로 뺐습니다. t가 0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나오고 ln t 이렇게 나오죠. 자, 마이너스 t분의 1은 t가 0 플러스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t가 절대값이 계속 작아지는 거니까 결국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죠. ln t는 t가 0 플러스일 때 어디로 가는데요? ln t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0 플러스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무한대죠. 그래서 x의 자극한이 이렇게 갔을 때 x가 0의 자극한일 때 어떻게 되냐면 fx는 x의 0의 x 이퀄 0에서 자극하는 fx가 플러스 무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x가 0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돼요? 0 플러스일 때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에서 거의 비슷한 얘기로 하게 됩니다. 그죠? 요걸 살펴보면요. 여기 이제 여기서 식을 써봤습니다. x가 0 플러스일 때니까 요거 똑같이 x가 0 플러스일 때 해버리면 앞에 2를 빼고 x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ln x 하면 되겠죠. x가 양수니까 절대가 없어지겠죠. 그죠? 그럼 얘 어디로 가요? 얘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얘 어디로 가요? 아까 어디로 갔습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 곱하기 요 녀석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fx는 어떻게 간다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이거 이꼴 무한대라는 표현은 맞지 않죠? 여기 지금 요 표현 고치겠습니다. 이게 요게 어디로 간다고요? 아까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여기 플러스 무한대고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죠. 수정을 좀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좀 하고요.
자, 아까 어디로 간다고?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했습니다. 이번엔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알아낼 정보 다 알아냈어요.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금까지 구한 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그리는 거 해보려고 하면 중요한 이 점들 있잖아요. 지금 구한 점, 변곡점, 극소점, 극대점, 또 변곡점, 여기 있는 부분들 다 표시를 하면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2의 2분의 3승,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3승분의 3, 여기 오게 되고요.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선 극소점이죠. 마이너스 2분의 2를 극소값을 갖고요. 또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2, 2분의 2가 극소점이 되고요. 2의 2분의 3승, 2의 2분의 3승분의 3이 변곡점이 됩니다. 그리고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1이죠. 그러면 점을 이 점, 그리고 이 점, 그리고 이 점 지나야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1이에요. 요거는 여기 3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점, 그리고 요 점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면은 자, 요건 지우고 살펴보면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여기 이제 극대 극소 구한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오른쪽부터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오른쪽부터 그림을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0의 좌극한일 때, 0의 우극한일 때부터 해봐야 되거든요. 0의 우극한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요 부분이거든요. 0의 우극한이니까 여기서 어디서부터 올라오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쭉 증가를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x축에 이렇게 x축이 점근세대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걸 지납니다. 지나서 이렇게 여기다가 극대가 되고 내려와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변곡이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 x축을 향해가지고 이렇게 x축이 점근세대로 쭉 0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y축 왼쪽 부분은 그림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자, 좌극한일 때가 플러스 무한대예요. 플러스 무한대에서부터 쭉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소점을 찍고 다음에 감소하다가 여기에서 변곡이 된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쭉 올라와요. 올라와서 극소를 찍고 이게 증가합니다. 또 증가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곡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예요. 맞죠? 얘랑은 생긴 형태는 원점 대칭처럼 생겼죠. 그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